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각계의 도움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 국제구호단체 지구촌 공생회가 적십자사에 관련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이 사장 월주 스님은 대구 경북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애쓰는 의료진들을 위해 써달라며 불자들이 자비심을 가지고 국난 극복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철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사찰 음식이 현대인들을 위한 건강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찰 음식 전문점 바루공양이 풍부한 영양으로 건강도 챙길 수 있는 도시락 밥상을 선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불교계를 대표하는 공익미디어 BBS 불교방송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지난 1년간 10배가량 늘어나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BBS 불교방송은 최근 뉴미디어 인력을 보강하고 다양한 뉴미디어 콘텐츠 개발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 사태로 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이 오늘부터 고3, 중3 학생들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사상 초유의 원격 수업으로 진행되다 보니 교사나 학생 모두 익숙해지고 안정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BBS 뉴스가 마련한 제21대 총선 기획 리포트, 오늘은 11번째 순서로 여야 후보가 4년 만에 재대결을 펼치는 제주 을 선거구로 가봅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9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각계의 도움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 국제구호단체 지구촌 공생회가 적십자사에 관련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이 사장 월주 스님은 대구 경북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애쓰는 의료진들을 위해 써달라며 불자들이 자비심을 갖고 국난 극복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홍진호 기자입니다. 국경을 초월한 자비 나눔을 실천하는 지구촌 공생회가 대한적집사사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7,3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 사장 월주 스님은 박경서 회장에게 대구 경북에서 애쓰고 있는 의료진들을 위해 써달라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적집자사는 경상북도 영주와 상주 두 군데 병원이 있어 이곳에서 300여 명이 넘는 확진자를 돌보며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마스크가 부족하고 더싱이 부족하고 뭐 방호복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그때 우리가 모금을 시작했어요. 그러셨구나. 그래갖고 지금은 얼마 안 되지만 7,300만 원. 어휴, 많이 하셨네. 이게 뭐 큰 그런 국난인데 부족하죠. 앞으로 이번 전달하고 끝나더라까지. 이 앞서 월주 스님은 오랜 인연이 있는 박 회장과 주먹을 쥐고 인사하며 코로나19 극복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월주 스님은 20여 년 전부터 고 김수환 추기경 등 이웃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적집사사를 통해 국내외 어려운 이들을 도와왔습니다. 박 회장은 어려운 나라에 도움을 주면 준 만큼 다시 받게 되고 기부가 또 다른 기부로 이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적집사사에는 코로나19 이후 각계의 성금 550여억 원이 답지했으며 중국 등 세계 각국에서 610만 개의 마스크가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뜻을 받들어서 우리도 또 아까 그 두 개 병원이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잘 할 겁니다. 이 적십자사는 이제 큰 스님이 20년 전부터서 뭐 강문교 총무 모두 다 하셔가지고 많은 가난한 나라들에게 했는데 그거가 그대로 나중에 우리한테 와요. 기금 전달 직후 월주 스님은 전염병이 창궐하는 오탁 악세에 불자들이 신구의 삼업을 청정히 하며 보살행을 실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 깨끗하고 다 청정하고 남을 도우려는 자비심, 중생을 도우려는 자비심이 있으면 이런 현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이제 불자들이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고 보살심과 자비심과 그런 보현 행원 정신을 가지고 살기 바라고 그럼으로써 지구촌 공생회의 이번 모금 동참은 힘을 모아 국가적 재난을 다 함께 극복하자는 메시지를 우리 사회에 다시 한번 전했습니다. 서울 중구 대한적집사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 극복과 시민들의 행복을 발언하는 복지 연등 모연이 진행됩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부처님 오신 날 봉축 기간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복지 연등 모연, 연등이 켜지면 희망도 함께 켜집니다 모연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연 대상 연등은 연등 행렬에 쓰이는 장엄 등과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영가 등, 개인과 가족의 발언이 담긴 일연등, 코로나19 극복 서원 등입니다.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이자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연등을 밝히는 건 부처님이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히고자 우리 곁에 지혜의 등불로 오셨기 때문이라며 코로나19로 공포와 불안에 휩싸이는 요즘 서원을 담아 등불을 밝혀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저소득 가정과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게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한 마스크와 필요 물품을 지원하기 위한 모금 캠페인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영축총림 통도사가 올해 처음으로 합동 추모달해제를 봉행했습니다. 영축총림 통도사는 설법전에서 방장 성파스님과 주지 현문스님, 각 문도 대표 등 1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불기 2564년 춘계 산중도제를 봉행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중 참여를 최대한 자제한 가운데 열린 첫 산중도제에는 초우스님, 현산스님, 태응스님, 경하스님, 홍법스님의 위패를 모신 가운데 종사영반과 헌다, 파상계 순으로 진행됐고 부도원으로 이동해 정학당 태응대종사 부도탑 제막식도 봉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가 하지만 좀 더 많은 우리 스님들이 동참을 해서 봄, 가을로 스님들이 과연 조상을 섬기고 효도하는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일 때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귀감이 될 것 같습니다. 통도사는 매년 10차례 여는 역대 고승과 선사들의 추모달해제를 합동으로 지내기 위해 올해부터 봄과 가을 2차례 산중도제를 마련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철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사찰 음식이 현대인들을 위한 건강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찰 음식 전문점 바루공양이 풍부한 영양으로 건강도 챙길 수 있는 도시락 밥상을 선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방풍나물과 황새냉이, 취나물 등 이름만 들어도 신선하고 건강함이 넘치는 음식들이 일회용 도시락에 담깁니다. 표고버섯과 연근, 피망에 자극적이지 않는 양념을 곁들이자 자연 그대로의 맛을 담은 건강식 요리가 탄생합니다. 버섯 강정, 오늘의 메인 요리입니다. 사찰 음식 전문점 바루공양이 선보인 점심 도시락 세트 메뉴입니다. 이처럼 저칼로리의 채소 중심으로 차린 사찰 음식 도시락이 출시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식생활 변화 속에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건강이 뭐 누구나 건강이 중요한 것처럼 건강 음식을 우리가 사찰 음식이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조금 체계적으로 하자. 이제 이렇게 해서. 사찰 음식 도시락은 반찬 7가지와 밥, 국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자연에서 나온 재료로 식감은 최대한 살리면서 영양도 풍부하지만 가격 거품은 많이 줄였습니다. 하루 100개 한정 판매하며 단체 주문은 직접 배달도 가능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이른바 혼밥 쪽이 늘고 있는 가운데 바루공양은 혼밥과 도시락 수요층을 겨냥해 시판에 들어갔습니다. 생활 자체가 앞으로는 전부 다 이제 집에서 이렇게 시켜 먹는 문화로 앞으로 점점 가지 않을까. 과식과 육식을 금하고 자극적인 양념을 쓰지 않는 사찰 음식은 건강한 음식 문화를 이끄는 주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바루공양의 사찰 음식 도시락은 영양 과잉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대안 음식으로 떠오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조계종 제23교구 관음사 주지 허운 스님이 코로나19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동국대 경주병원 의료진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전했습니다. 허운 스님은 650만 원 상당의 블러드 오렌지 100박스를 동국대 경주병원 의료진에게 발송했습니다. 블러드 오렌지는 서귀포시 남원에서 농사를 지으며 관음 자비량 합창단원과 포교사단 제주지역단 연불팀원으로 활동하는 강경훈 불자의 가격보시 등으로 마련됐습니다. 앞서 조계종 23교구 신도회도 지난달 동국대 경주병원 의료진들에게 한라봉 100박스를 보냈고
동국대 윤성희 총장이 김문자 신도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불교계를 대표하는 공익미디어 BBS 불교방송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지난 1년간 10배가량 늘어나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BBS 불교방송은 최근 뉴미디어 인력을 보강하고 다양한 뉴미디어 콘텐츠 개발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송희 기자입니다. 한국 불교 유일의 지상파 방송 BBS 불교방송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유튜브는 글로벌 IT 기업 구글이 운영하는 동영상 공유 서비스로 대표적인 뉴미디어 플랫폼으로 꼽힙니다. 지난해 1월 말 1,800여 명이었던 BBS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현재 10만 명을 훌쩍 넘어 1년여 만에 10배 이상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구독자 10만 명이 넘으면 유튜브 미국 본사가 기념 증서인 실버 버튼을 수여하는데 이는 해당 매체에서 본격적으로 뉴미디어 비즈니스가 시작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불교 방송의 경우도 그동안 이제 라디오 30년, 그다음에 TV 10년 이 결과를 총합해서 유튜브 뉴미디어 쪽 플랫폼에 대한 이 대응이 조금 늦기는 했지만 이제 좀 본격적인 단계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어떤 도약의 단계에 와 있다라는. BBS 유튜브 채널은 젊은 층이 쉽게 불교에 다가갈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 고승열전 시리즈와 빠알리 대장경 등 맞춤형 유튜브 콘텐츠를 선보여 불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큰 스님들의 감로수 같은 법문부터 인기 스타의 유쾌한 이야기 그리고 불교계 뉴스까지 2,600만에 육박하는 누적 조회와 12,000여 개 누적 콘텐츠를 기록하며 불교계의 대표 채널로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사찰에 가지 못하는 불자들이 많아지면서 온라인을 활용한 법회와 강의가 주목받는 가운데 BBS 콘텐츠를 활용해 수행하는 이른바 온라인 안거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바른 법에 근거한 어떤 전염병에 대응하는 모습들. 코로나 사태가 사실은 기존에 있는 종교에서 그 해답을 주지 못했던 거를 이제 불교가 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BBS는 최근 새로운 방송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뉴미디어 팀을 뉴미디어 전략팀으로 확대 개편하고 인력을 보강했습니다. 개국 30주년을 맞은 BBS 불교방송은 TV와 라디오, 뉴미디어를 융합하는 다양한 불교 콘텐츠를 중심으로 불자들과 쌍방향 소통을 확대하고 글로벌 미디어 그룹으로 새롭게 도약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천태종 대구 동대사가 지난 7일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을 염원하는 33,300연등의 불을 밝혔습니다. 동대사는 매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4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점등식을 봉행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대신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길 발언하는 33,300개 국가 등이 경례를 장엄했습니다. 이번에 불을 밝힌 동대사의 연등은 다음 달 30일까지 장엄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상 첫 온라인 개학이 오늘부터 고3, 중3 학생들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사상 초유의 원격 수업으로 진행되다 보니 교사나 학생 모두 익숙해지고 안정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생들이 없는 빈 교실, 교사 혼자서 컴퓨터로 원격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마주보던 수업이 더 익숙하기에 모니터 안에 선생님과 친구들은 낯설기만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바꿔놓은 우리 교실의 풍경입니다. 5주간 개학 연기로 더 이상의 학습 공백을 막기 위한 사상 첫 온라인 개학이 오늘 고3과 중3 학생부터 시작됐습니다. 전 세계 165개국의 학교가 문을 닫았고 15명의 학생이 수업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의 원격 수업은 일단 돋보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또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번 주 4월 9일부터 고3, 중3부터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가 처음 겪는 일이고 또 새로운 도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대도 있지만 또 우려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고3, 중3 학생들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의 적응기를 거쳐 컴퓨터 등 수업 준비 상황을 점검한 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원격 수업을 받게 됩니다. 16일부터는 초등 4, 5, 6학년과 나머지 중고등학생, 20일에는 초등학교 저학년이 원격 수업을 진행합니다. 등교 수업과 같은 원격 수업은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실시간 쌍방향 수업과 과제 제시형, EBS 콘텐츠 제시형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현재로서는 별 탈이 없어 보이지만 인터넷 접속 장애나 컴퓨터 프로그램 보안 문제, 차이가 많이 나는 교사의 원격 수업 역량 문제가 걱정입니다. 네, 사상 초유의 일이고 처음 이루어지는 온라인 수업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발전된 IT 강국이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의 기회도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소 부족하더라도 아마 아주 훌륭한 수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고 부모님들께서도 응원해 주시고 학생들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수능이 2주일가량 연기된 채 온라인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고3 수험생 관리가 이번 원격 수업 성패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BBS 뉴스 박성영입니다. 문화재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내 관람시설 휴관을 19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재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문화재청 소속 산하기관의 실내 관람시설에 대해 별도 공지 시까지 휴관을 추가 연장한다며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휴관하는 시설은 국립고궁박물관과 덕수궁 중명전, 창경궁 대운실, 여주 세종대왕 역사문화관, 대전 천연기념물센터, 아산 충무공 이순신 기념관, 금산 702총, 남원 만인의 총 기념관, 전주 국립무형유산원 등입니다. 다만 궁궐과 조선왕릉 실외공간은 종전과 같이 정상적으로 개방하며 서울 설릉과 정릉은 지난 4일부터 내부를 잇는 산책로를 폐쇄하고 외곽 산책로만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BBS 뉴스가 마련한 제21대 총선 기획 리포트. 오늘은 11번째 순서로 제주을 순서입니다. 제주을 선거구는 현역의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과 부상일 전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4년 만에 재대결을 벌이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대 쟁점은 지역의 최대 관심사인 4.3 특별법 개정안인데 후보들은 서로 자신이 해결사임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주 BBS 이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4.3은 우리 현대사에서 한국전쟁 다음으로 인명피해가 많았던 비극이자 제주도민들에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4.3 희생자와 유족의 배해 보상 문제를 담은 4.3 특별법 개정안이 2017년 12월 오영훈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장기간 표류하면서 자동 폐기될 운명에 처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와 미래통합당 부상일 후보는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이나 보상 전제 없이 4.3의 완전한 해결은 없다고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국회 표류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치열한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민주당 오영훈 후보는 4.3 특별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이유는 보수진영, 미래통합당 때문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특별법이나 이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는 부분은 저는 보수진영의 반대 때문에 통과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보수진영이라고 하면 현재 미래통합당, 예전에 이제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진영의 보수 정치 세력의 반대 때문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에 맞서 통합당 부상일 후보는 4.3 특별법 개정안의 표류는 오영훈 후보의 무능함 때문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왜 지금까지 이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면서 통과가 되지 않았느냐. 2017년 12월에 제출되고 아직까지 법안심사 소위에서 단 2번의 심의가 있었을 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법안이 단 2번만 심의가 되었는지.
왜 그럼 그런 심의 과정에서 공론화가 그만큼 되지 않았는지 그걸 정말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4.15 총선이 중반을 넘어서면서 후보 간의 공방은 표절 논문 의혹과 친인척 보좌진의 의혹으로 이어지며 흠집 4개씩 네거티브 과열 양상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4년 전 제지울 선거구는 개표 막판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엎치락뒤치락 판세가 이어졌고 자정이 돼서야 오영훈 후보가 승기를 잡으며 당선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다시 재선 도전에 나선 민주당 오영훈 후보의 수성이냐, 3전 4기의 부상일 후보가 통합당의 깃발을 꽂을 것이냐, 제주울 지역 구민들의 선택, 이제 엿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주에서 BBS 뉴스 이병철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사전투표가 내일과 모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 지역별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됩니다. 선거일 당일인 15일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별도 신고 절차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사전투표소에 가야 하며 투표소 입구에서 발열 체크를 받고 손 소독제로 꼼꼼하게 소독한 뒤 일회용 비닐 장갑을 착용한 다음 투표해야 합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사라진 덕수궁 정문 대한문 앞 높임마당인 월대가 한 세기 만에 다시 만들어집니다. 문화재청 국능유적본부는 대한제국 황궁인 덕수궁 대한문 면모를 회복하기 위해 월대 재현 설계를 시작해 내년까지 축조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작가회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2020 작가와 함께하는 작은 서점 지원사업 대상 서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학작가 일자리를 간접 창출하고 소형 서점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오는 24일까지 사업 계획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됩니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이 내일 오후 3시 유튜브를 통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온라인 스테이지를 진행합니다. 서울시향 제2바이올린 김덕우 수석과 첼로 심준호 수석, 피아니스트 원재현이 연주자로 참여해 스메타나, 피아노 3중주 등을 연주합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전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아직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가 밝힌 오는 19일까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에 각계의 참여가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적극적 참여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네, 이상으로 4월 9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